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노동이 가변 요소고 자본이 고정 요소이기 때문에 노동이 지출되는 금액이 가변 비용, 자본이 지출되는 금액이 고정 비용이다. 아까 설명한 거고. 그러면 이제 고정 비용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생산량에 따라서 고정 비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의 고정 비용 곡선이 그려지겠지. 자, 다음 그래프. 이제 가변 비용 곡선을 그래프로 그릴 건데 뭐래요? 뭐래? 계속 강조했듯이 단기적으로는 노동량과 생산량이 1대1 관계가 있다. 자,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더 투입해야 되고 당연히 생산량을 증가할 때 노동 비용이 즉 가변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생산을 더 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더 하려면 노동이 더 필요한 거고 그러면 가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값은 가변 비용,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은 고정 비용.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야? 단기 비용, 단기 가변 비용 곡선. 가변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대. 우상향한다는 게 뭐지? 뭐야? 생산을 늘리면 가변 비용이 증가한다. 방금 얘기한 거잖아. 생산을 늘리면 가변 비용이 증가한다. 그거까진 좋은데 체증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체감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일정하게 증가할 수도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결정된대? 단기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점심 먹기 전에 배운 생산함수에 따라서 비용함수가 결정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야. 생산성이 좋으면 뭔가 비용이 체감적으로 늘 것이고 생산성이 점점 안 좋아지면 비용이 체증적으로 늘겠지? 맞아요?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 제일 중요한 얘기야. 생산자 이론에서. 방금 내가 한 얘기를 다시 따라해 보세요. 생산성이 뭔가 체증하면 비용이 체감적으로 늘 것이고 생산성이 체감하면 비용이 체증적으로 늘 거야. 오케이? 역의 관계가 있는 거지. 당연해. 생산성과 비용은 역의 관계가 있으니까. 오케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자, 그럼 왜 그런지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아까 이 그래프는 뭐야? 그래프는 아까 뭐를 봤냐? 이쪽을 봤어요. 이쪽이 뭐였어요? 단기 생산함수라고 해서 자본량은 고정돼 있고 이제 노동 투입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는가? 노동 투입량, 생산량 그 그래프에서 3.1에서 배운 그 생산 곡선을 그린 거죠. 맞아요? 어떻게 그렸었어? 여기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배웠었지. 1구간을 뭐라고 배웠었죠? 이게 어떤 상황이야? 뭐가 체증하는 상황? 비용이야? 죄송할 건 없지. 이게 뭐가 체증하는 구간이야?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미분이고 미분은 요거 L이 하나 변할 때 Q. 요게 한국말로 읽어보면 노동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생산이 몇 단위 변하는가.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었죠. 그래서 한계 생산이 체증하는 구간이 있고 체감하는 구간이 있어. 제3의 영역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앞에 밥 먹기 전에 본 그래프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뭘 그릴 거냐면 생산량에 따라서 가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봅시다. 생산량에 따라서 가변 비용. 노동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가변 비용이니까. 자. 아까 말했다시피 노동을 L제로만큼 투입했더니 생산량이 Q제로만큼 생산됐다. 예컨대 노동을 3단위 넣었더니 생산량이 12개가 생산됐다 라고 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12개 생산하려면 노동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변 비용은 얼마큼? 3명 고용했고 각각 임금 곱한 거. 그래서 W 곱하기 3명. 이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W 곱하기 L0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투입하면 이만큼 생산된다. 그러면 이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변 비용이 이만큼 든다는 거지. 가변 비용이 이만큼 든다. 자, L1만큼 노동을 투입하면 Q1만큼 나온다. 그러면 Q1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변 비용이 얼마큼 된다? W 곱하기 L1이 되는데 만약에 그냥 가장 단순하게 W가 1이다. 임금이 1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으면 되겠지? W가 1인 경우는 여기가 L0가 될 것이고 여기가 L1이 될 테니까 정확히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접으면 돼.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W가 달라지면 뭐만 달라져요? 이게 이제 좀 위로 올라가냐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냐 이 차이지. 이 곡선의 개형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이 개형 자체는 유지가 되면서 W가 바뀌면 W가 늘어나면 좀 조금 위로 가는 거고 낮아지면 좀 아래로 갈 뿐이고 이런 개형은 유지가 된다. 개형은. 그러면 봅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돌릴 거야. 요쪽 우리가 3.1에서 생산함수 배운 거고 3.2에서 비용함수 배운다. 좀 더 정확하게 3.1에서 단기 생산함수 받고 지금 단기 비용함수를 보고 있는 거야. 장기는 또 달라지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생산량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베리어블 코스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 요거 이렇게 돌렸어. 다 따라오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한계 비용을 설명했는데 한계 비용은 뭐였죠? 단기 총 비용을 Q로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고
가변 비용을 Q로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Q니까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는 베리어블 코스트를 Q로 미분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걸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였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한계 비용. 좀 더 정확하게 단기 한계 비용이 되겠지. 지금 계속 단기로 보니까 한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한계 비용이 처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완만하다. 작아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계 비용이 어떻게 돼? 체감. 한계 비용이 줄어들더라. 한계 비용이 체감하더라. 그러다가 여기 변곡점을 지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줄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느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계 비용이 체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연의 일치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계속 강조했다시피 여기서 한계 생산이 체증하는 구간.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였어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큼 늘어나는가? MPL이었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증하는 요 구간까지 여기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체증했었지. 한계 생산이 체증할 때는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한계 비용이 체감하더라. 그렇지? 그리고 한계 생산이 체감할 땐 저쪽 영역에서 한계 비용이 체증하더라. 아시겠죠? 자, 수식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식적으로 좀 이따 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어떤 그래프냐? 이제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고 자, 위에는 뭘 그렸어요? 우리 항상 위에다가 뭔가 총을 그렸다. 근데 여기서는 총비용만 있는 건 아니고 총비용이 가변비용 더하기 고정비용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는 뭘 그릴 수 있어요? 평균 총비용. 얘를 그냥 약자로 평균비용. 그다음에 평균 가변비용 그릴 수가 있고 사실 여기다 뭐도 그릴 수 있어요? 평균 고정비용도 그릴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평균 말고 한계 비용까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한 거지 다. 자, 이 그래프는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이 그래프예요. 그렇죠? 가변비용. 자, 그러면 가변비용 더하기 뭐가 총비용? 고정비용을 더하면 총비용이야. 근데 고정비용은 아까 어떻게 그렸었죠?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고정된 값이야. 그럼 가변비용 더하기 고정비용을 하면 이걸 요 차이 즉 이 픽스드 코스트만큼 위로 어떻게 했어요? 평행 이동했지. 평행처럼 보여요? 안 보여? 평행처럼 보여? 안 보여? 평행이요. 여러분들 착시야. 이거 직접 재보면 정확히 평행해. 그래서 우리 눈의 착시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 총비용이 얻어진다. 그러면 자, 이 1점이 뭐냐? 여러분들 이 1점이 뭘까? 했을 때 1점이 뭘까? 어떤 점일까? 한 점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 얘가 뭘까? 탄력성은 아니야.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탄력성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 가지고는 P랑 Q가 있어서 요 점에서 델타 P, 델타 Q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 P를 Q로 나눠서 요 점이 있지만 이거는 평균이랑은 상관없어. 왜냐? 평균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일 때 얘가 원인이고 뭔가 비용함수라든지 총이 달라질 때 여기선 총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물론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지만 이건 평균은 아니라고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치? 기억나지? 자, 여기서는 이제 한 점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인데 어떤 평균이에요? 여기서 내렸으니까 요 기울기는 평균 가변 비용이 될 것이고 똑같이 어디서도 그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원점에 직선의 그을 수가 있겠죠? 이건 무슨 비용? 혼란하기 시작하지. 평균 비용이지. 총 비용을 Q로 나눌까? 얘는 총 비용이야. 이 노란색은 총 비용. 어떤 게 가팔라요? 총 비용이 더 가파르지. A씨 지금 욕한 거 아니지, 그치? 총 비용이 가변 비용, 평균 가변 비용보다 다시 평균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가파르죠. 가파르다 이퀄 크다. 이거 항상 성립해 아니면 이 점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야. 우연찮게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불변의 법칙이지. 왜? AC는 AVC 더하기 AFC. AC는 한국말로 하면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 더하기 평균 고정 비용이니까 당연히 평균 비용은 평균 고정 비용만큼 평균 가변 비용보다 더 크다는 거야. 이 차이가 평균 고정 비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더라도 이건 성립하는 거고. 일단 자, 요 1점이라는 건 뭐냐? 요 1점이라는 건 한국말로 설명해 보세요. 요 1점은 뭘까? 교훈이 설명해 봐. 요 1점은 뭘까? 베리어블 코스트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변 비용인데 쭉쭉쭉 떨어지다가 여기를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 점은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이구나. 이 1점이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뭐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총 비용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 얘가 평균 비용인데 얘가 가장 작아지는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보여요? 찾으면 쉽지 않았다. 이 점이라는 거야. 이 점. 그래서 이 점을 그리면 평균 비용을 그릴 수 있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지?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보다 무조건 크다고 했었지. 무조건 크다는 건 위에 있다는 거야. 평균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당연해. 당연하다. 근데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이런 표준적인 비용 구조를 상정하면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과 평균 비용의 최저점 어떤 게 더 왼쪽에 있어요?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이 더 왼쪽에 있어. 그치? 즉 평균 가변 비용이 가장 작아지는 점이 먼저 도달되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안 그렸어요? 평균 가변 비용 그렸고 평균 비용 그렸어. 뭐 안 그렸어? 두 개 안 그렸네. 평균 고정 비용이랑 한계 비용 안 그렸네. 자, 한계 비용이 중요할 테니까 한계 비용을 그릴 건데 아까 한계 비용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미분해서 얻을 수도 있고 가변 비용을 미분해서 얻을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그게 사실 당연한 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요 생산량 수준에서의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지만 총 비용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한다는 거야. 왜? 얘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 생산량 수준에서의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지만 총 비용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한계 비용을 보면 한계 비용 이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진다, 작아진다. 한계 비용이 점차 작아지다가 어디? 여기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겠지. 변곡점을 지나고는 다시 가팔라지고 그래서 한계 비용은 이 Q0까지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하면서 A와 M 간의 관계, 평균과 한계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계는 평균의 극점을 항상 뚫고 지나간다고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한계가 평균 가변 비용 최저점 뚫고 평균 비용 최저점 뚫고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균이 두 개가 등장한 거지. 평균 비용이라는 거랑 평균 가변 비용. 그래서 이 두 놈들의 최저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돼. 그럼 내가 뭐 안 그렸어? 뭐 안 그렸어? AFC. 여러분들 여기서 AFC를 표시해 보세요. 책에 나와 있나? 나와 있네. 보지 말고 못 봤다고 생각하고 평균 고정 비용을 여기다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될까? 평균 고정 비용. 뭐라고? 7번 뭐라고? 평균 비용의 사이? 평균 비용의 사이가 뭐야? AC와 AVC 사이. 좀 더 정확하게. 평균 비용에서 평균 가변 비용을 뺀 게 평균 고정 비용이다. 평균 비용에서 평균 가변 비용을 뺀 게 평균 고정 비용이다. 어떻게 빼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빼? 이렇게 빼. 어떻게 빼? 수직거리. 그래서 요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비용은 요만큼. 요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가변 비용은 요 높이.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가 요 생산량 수준에서의 평균 고정 비용이지. 그러면 Q0 수준에서의 평균 비용은 요 높이. Q0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가변 비용은 요 높이. 그럼 요거 빼기 요거가 요 생산량 수준에서의 평균 고정 비용이야. 즉 수직 거리 차이가 평균 고정 비용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 수직 거리가 일정에 줄어들고 있네. 줄어들어. 점차 줄어들어. 우연의 일치가 항상 성립하는 걸까? 왜 항상 성립해요? 그렇지. 자, 평균 고정 비용은 고정 비용을 Q로 나눈 거야. 고정 비용은 숫자야. 고정돼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고정 비용은 무조건 떨어지지. 만고불변의 법칙이야. 평균 고정 비용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생산량 증가 시 평균 고정 비용은 계속 줄어든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경우.